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편향을 바로잡는 단 하나의 저울, 시사대담 프로그램 균형추입니다.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당에 침투하고 최고 권력층의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 영화 같은 이야기가 2025년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헌법이 규정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메가톤급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아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추균영 시사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추균영입니다. 매우 중차대한 사안을 다루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사건의 역사적 맥락부터 짚어주시죠.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인지 그 배경과 역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통일교, 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특성과 과거 행적을 먼저 봐야 합니다. 통일교는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 시절부터 국내 외적으로 강력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보수 정치권과 깊은 유착 관계를 맺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의 배경에도 통일교 문제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정계와 관계를 맺어왔지만 이번처럼 수면 위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특검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가 통일교로 밝혀졌고 단순한 자금 제공을 넘어 통일교의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 즉 대가성이 포착되면서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폭발력이 큰 이유는 금품 로비 의혹을 넘어 특정 종교가 조직적으로 제1야당에 침투해 당내 선거 결과를 좌우하려 했다는, 즉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시도가 특검 수사를 계기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집단의 입장은 어떻게 엇갈리고 있습니까? 특검과 검찰,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논란의 중심인 통일교 측의 주장을 각각 정리해 주시죠. 이내 각 주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검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합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전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 사이의 금품 거래가 명백한 뇌물과 부정청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1만 명에 달하는 신도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에 맞춰 조직적으로 입당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며 단순 뇌물을 넘어선 조직적 국정농단이자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자 종교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고 있으며 당원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정당 가입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즉 신도들의 입당이 강제성을 띤 조직적 행위라는 증거가 없다면 이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주장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과 특정 종교의 정경유착을 넘어선 정교유착의 결정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조직적 당원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적용하는 위헌정당 해산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최고 수위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측은 공식적으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윤영호 전 본부장 등 일부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고령과 건강 문제를 내세우며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신도들의 정당 활동은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일 뿐 교단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각자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는군요. 특히 국민의힘 당원 가입 문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쟁점입니다. 이렇게 주장들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팩트나 법리적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내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돈의 성격입니다. 권성동 의원 측에 전달된 금품이 통상적인 후원금인지 아니면 통일교 관련 시설의 인허가 등 구체적인 현안 해결을 대가로 한 뇌물인지가 핵심입니다. 특검은
자금 전달 시점과 통일교 측의 민원 내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 총재 측은 세뱃돈, 넥타이 선물 등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대가성을 인정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둘째, 당원 가입의 강제성 여부입니다. 11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했느냐 아니면 교단 차원의 조직적 지시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느냐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내부 문건이나 관련자 진술에서 책임당원 확보할당과 같은 지시의 증거가 나온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적 선거 개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의 규모와 가입 시기가 2023년 3월 전당대회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증거인멸의 문제입니다. 한 총재가 3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통일교 내부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구속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성, 강제성, 그리고 증거인멸, 이 3가지 키워드로 쟁점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정말 명쾌하군요. 이제 모두가 궁금해할 미래 예측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해 주시죠. 이내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 파장 극대화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검 수사는 최상층부까지 뻗어나가며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통일교 게이트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의 칼날은 권성동 의원을 넘어 당시 여권의 핵심부,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누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치 공방 격화 시나리오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특검 수사는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되고 국민의힘은 무리한 표적 수사였다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법적 진실 규명에서 벗어나 여야 간의 극한 정치 투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체적 진실은 미궁에 빠진 채 정치적 상처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한적 단죄와 당내 자정론 시나리오입니다. 한 총재가 구속되더라도 수사가 특정 개인들의 비리 문제로만 축소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당내 일부 부패 정치인과 특정 종교의 문제로 국한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 기회에 당내에 침투한 외부 세력을 정리하고 당원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자정론이 거세게 불붙으면서 극심한 내부 갈등과 노선 투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게이트로 번지느냐, 정치 공방으로 소모되느냐, 아니면 당 내부의 수술로 이어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론가님, 이 복잡한 사안 앞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또 국민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종교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와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단체가 그 조직력과 위계를 이용해 신도들의 자유의사를 왜곡하고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려 한다면 그건 역시 헌법이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는 사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누가 옳고 그르냐는 단편적인 판단을 넘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 그 본질적인 질문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심도 깊은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균영 평론가의 분석처럼 통일교 게이트는 단순히 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의 비리 의혹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과연 외부의 조직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건강하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그 첫 번째 분수령이 되겠지만 진짜 평가는 그 이후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내려질 것입니다. 시사 대담 균형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